자, 6월 9일 비트코인 시장 우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금 다행스럽게도 여기 밑에 부분을 지지를 해줬습니다. 지지를 하고 살짝 반등을 해줬는데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죠. 여기에서 이 선이 뚫리면 다음 지지선까지도 갈 수가 있다. 그 선은 28,000불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반등을 해줬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6월 10일 날 있을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아마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저번 5월 12일 날도 발표된 이후에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해줬는데 이번에도 뭐 결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는 잠깐 쉬었다 가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는 이렇게 보고 조금 있다가 뒤에 뉴스까지 확인을 하고 오늘 중요한 차트들 조금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씩 일단 좀 빠르게 준비한 게 많아서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지금 워렌 버핏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가 어디냐, 누뱅크라는 곳에 투자를 5억 달러를 했습니다. 자, 이 누뱅크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누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지엠베스트 중개회사를 인수했고 두 금융사가 함께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ETF에 대한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혐오자 중에 한 분이죠. 네, 혐오자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건 뭐 비트코인은 쥐의 독이 제곱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 누뱅크에 투자를 할 때 이걸 과연 몰랐을까요? 누뱅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제공할 계획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투자를 하는 사람이 그런 걸 모르지 않겠죠. 일단 여기에서 워렌 버핏, 굉장히 비트코인을 혐오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투자를 했을 리가 없다. 이 누뱅크에 투자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마이크로 스트레이티지 비트코인 매입을 5억 달러로 확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쉽게 말해서 채권을 발행을 해서 비트코인을 투자자를 이제 모집을 하고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냐, 회사채 발행으로 이제 채권 같은 경우에 이제 빚을 내서 쉽게 말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비트코인 구입 단가가 개당 24,450달러다. 지금 저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사겠다 이 얘기로 밖에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연율 6.125%로 회사채 4억 달러치를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수요가 16억 달러에 달해서 회사채 1억 달러어치를 추가로 발행키로 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수요가 많다, 지금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지금 빚을 내서라도 사겠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어떻게 해볼지 본인 판단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리고 자, 암호화폐계의 워런 버핏이 얘기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계의 워런 버핏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노보그라츠, 자, 이 갤럭시 디지털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어떤 거냐. 자,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서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세계 부의 0.03%밖에 불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암호화폐가 그렇게 크게 뭐 지금 상승을 돼 있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과거에 9,000달러에 산 비트코인이 지금 6만 달러까지 돌파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아까도 제가 이제 회원방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6월 17일 날 무슨 날이 있냐,
FOMC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6월 17일 비트코인 ETF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자, 이번에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전체 거래소로 입금된 BTC의 양과 출금된 BTC의 양.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렸죠. 입금이 거래소로 되면은 쉽게 말해서 팔기 위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입금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출금이 됐다, 개인 지갑으로 들고 갔다라는 말은 뭐냐? 이거를 팔기 위해서 가져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축적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이번에 보면은 거래소에 입금된 양과 그리고 출금된 양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출금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되고 있는데 출금이 많이 됐다라는 거는 점점 또 다시 축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트, 이번에는 이더리움인데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39만 5천 이더리움이 어떻게 됐다? 코인베이스에서 출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프가 여기 보이죠? 자, 이거를 가격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아까 가격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충 하여튼 한 1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조 맞나요? 아까 봤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놨는데 그게 뒤로 갔네요. 지금 하여튼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자, 이더리움을 이런 식으로 바깥으로 출금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의 강세장을 예측을 할 수 있는 차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양이 바깥으로 인출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굉장히 큰 부분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반납 후에 거래주소 20억 달러 이상 BTC를 축적을 했다.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계속 지금 축적을 하는 고래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용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이 고래들 같은 경우에는 약 5만 BTC를 추가를 했다. 100에서 1만 BTC를 보유한 고래, 쉽게 말해서 기본으로 1000만, 한 40억 정도는 최소 가지고 있는 이 고래 주소가 보유량을 계속 늘렸고, 37,000달러에서 39,000달러, 이때도 계속 늘렸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도 최저점은 못 잡는 거죠. 지금 32,000달러까지 내려올 거라고 예상을 안 했다라는 거죠. 최저점 잡는 거는 어려운 거니까, 불가능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회복할 때까지 보유량을 늘렸고, 자, 반대로 10BTC 이하를 보유한 주소는 최근 6개월 내에 최저치를 나타내며 고래 주소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쉽게 말해서 개미 같은 경우에, 개미는 뭐한다? 판다. 그리고 고래는 반대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래들은 지금 매집을 하는데, 이 10BTC 이하를 보유한 주소, 쉽게 말해서 개미들은 지금 멘탈 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보여드릴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맨날 보여드렸던 차트 중에 하나죠. 이거 스톡 투 플로어 차트. 지금 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색깔로 이렇게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구간에 있죠. 우리가 이 구간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갔을 때, 여기 2017년 7월, 지금 색깔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딱 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도 색깔로 비교를 해보면 여기 이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이 지금 같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내려왔죠. 내려오고 아직 이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 시점까지 지금 2021년 연말 지나서까지 한 9월까지 아직까지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과거에 보면은 여기 빨간색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제대로 쳐줍니다. 쳐주고 그 다음 떨어지죠. 그 다음에 마지막 불장 한 번씩 찍어줍니다. 지금은 아직 안 왔죠. 이 구간까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톡드 플로어 차트가 신빙성이 굉장히 있는 차트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자, 이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똑같은 차트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똑같은 차트인데 좀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게. 자, 과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부터 시작을 해서 17년도 때도 자, 이 스톡드 플로어 이 중심에 이 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밑으로 떨어진 적이 많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보면은 너무 이제 헷갈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도 움직임의 추세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변동폭이 있어요. 그게 높게 가냐 밑으로 가냐 이 변동폭이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진한 파란색 보이죠? 여기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다 있죠.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여기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고점을 찍었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하락을 했었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올랐다가 여기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 딱 이 구간이죠. 이 구간에 지금 이 진한 파란색 여기에 지금 걸쳐져 있죠.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더 오버가 됐었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상승을 16년부터, 이제 17년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을 계속 가파르게 합니다. 가파르게 하고, 불장 마지막 한번 이렇게 찍어주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을 가파르게 합니다. 가파르게 할 때는 공포들이, 탐욕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악재들이 한 번씩 터지게 되면은, 힘이 빠지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선으로 움직이면서, 또 고점 이렇게 찍어주고 다시 내려가 줍니다. 내려가서 다시 또 여기 밑으로 움직였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딜까요? 지금 이렇게 탑을 찍었나요, 우리가?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가 어제도 우리 채팅방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한 이 구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죠. 올라가고 이렇게 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고점을 최대한 찍는 이 구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직 시즌이 종료가 되지 않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점을 조금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반대로 하고 있었네요. 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차트가 쳐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한테는 아직 남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차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금 색깔로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죠. 여기 같은 경우에도 17년 7월 우리는 아직 이 구간에 도달을 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 구간,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은 1억을 간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 차트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판단은 여기에서 뭐 투자를 하던 안 하던 멈추던 그만두던 뭐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고, 일단은 저는 아직까지 힘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탈을 좀 잡으시길 바라고. 자, 이번에 이제 일정들 보면은 17일날 아까 이야기했죠. 금리 결정을 합니다. 금리 결정을 진행을 할 건데 그때 발표하는 날이 21년 6월 17일 3시입니다. 지금 이전에 0.25%인데 이게 만약에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올리겠다, 금리 인상이 발표가 좀 되고 테이퍼링 언급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크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 17일 저거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6월 17일 날 비트코인 ETF 심사가 있습니다. ETF 심사가 있고 ETF 이 심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승인이 났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큰손들이 대부분이 50대에서 80세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인데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ETF가 있다면은 어떻게 된다? ETF가 있다면 손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 이거 중요해요. 미국의 큰 손들은 대부분이 50세에서 80세 투자 자문사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ETF가 승인이 되면은 투자를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리딩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도록 하고 요즘 차트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차트는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드리면 자, 승인이 된다. ETF 승인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다시 할 수가 있겠죠. 그때가 언제죠? 17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입니다. 여기에서 테이퍼링 언급이 나오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이벤트 그리고 이 이벤트에 따라서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야지 않을까 싶어요. 살짝 내려왔다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받쳐주고 가다가 여기서 제로 금리 테이퍼링 진행 안 한다. 그냥 기준금리로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리고 ETF 승인 나버린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미친듯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 포인트를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테이퍼링 언급을 해버린다. 그리고 ETF 승인 안 한다. 날아가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리딩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리딩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본인이 추측을 해보고 본인만의 투자 방식, 투자의 시점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포인트 잡아드리는 거는 6월 10일 그리고 6월 17일 6월 17일 FOMC 회의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까지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면서 리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